아, 이게 국가방송이기 때문에. 아니, 뭐에 걱정하시냐고. 그 저 말고 김감수 선생님만 걱정하십니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왜 걱정을 하냐면, 새가슴 피디라서 그래. 손 켰습니다. 새가슴 피디라고 이제 부를래. 손 켰습니다. 예. 여기서만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따로 좀 뵙고 싶은데. 제가 참 좋아하는데. 쟤도 참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 빼고 좀 만나자고, 우리. 내가 맛있는 거 사드려. 박진 변호사는 예. 손혜원 의원하고 따로 밥을 사달라고 그래요. 술을 사드려요. 내가 얻어먹은 적인데, 아주 내 평소에 알지도 못하는데 데려가서 막 멋있는 거 먹이거든? 막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 아주 서양식으로. 술을 좋아합니다. 아니, 꿀 박지훈 먹읍시다. 골프 변호사만큼 좋아합니다. 예.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시간이 없을걸요? 있어? 뭐 주말에 갈 수 주말에. 있으면. 이제 날씨 요새도 가요? 겨울에 안 쳤지? 좀 겨울에도 뭐 쳤어? 그래? 내가 골프장 자주 갑니다. 내가 그 태강 골프 CC 거기 내가 멤버잖아. 태강 저희 응. 집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박변도 골프해요? 저는 군에서 오랫동안. 왠지 안 어울린다. 탁구 쳐야 맞을 것 군에서는 같은데. 근데 그- 잘 못 쳐요. 와이프랑 같이 불러가지고 아,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한번 나는 비쌌어. 비싸서 나 평생 하나 회원해봤자 그래도 비싸. 골프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골프장도 안 가봤는데 골프를 유일하게 흉내 낸 데가 캐나다였어. 아, 그 친구네 집이 캐나다 골프장 한복판에. 원래 그렇지. 오. 걔네들은 이상하더만 카트 타고 집이 나가면 돼. 예. 골프장 안에 있어. 그런 데 많아요. 근데 내 그래. 친구네가 그랬어. 그래서 우와. 한 달 좀 안 돼 거기 있었었는데 야 좀 해보래. 그래서 야 나 안 되더라. 자주 저는 옛날에 잘 쳤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거의 안 치니까 국회 와가지고 한 3번, 4번 쳤나? 많이 그래. 치실 것 같은데. 5년 안 만에. 그래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좀 치십니까? 몰래 좀 치는 것 같아. 군 출신들이 좀 치더라고. 같이 한번 쳤지 내가. 검찰 출신, 군 출신.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쉽게 가서 우리 뭐 그냥 주말에 저는 옛날에 잘 쳤었어요. 잘 치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 골프로 유명했어 내가. 근데 그리고 이제 패셔너블 골프는 또 이게 좀 그렇지만 그렇지도 않아. 복장을 좋게 입고 가야 그러니까 골프 잘 치고 네. 아주 잘 그 입고. 패셔너블하게 잘 입고. 입고 저 잘 하는데 타거든요. 네. 그러면 이래. 근데 왜 민주당이야? 이렇게 나와. 이 고정관념이 친구 잘못 사귀어서 왜? 아니 가난하고 헐벗어야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 이 통념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밥술 먹고 성공한 사람들이 민주당을 좋아하게 돼야 네. 되는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고의 고수들이 늘어놓는 수다 온라인 적적 시사저널 최고수다 김갑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선 앞두니까 예외가 없네요. 언제나 그랬듯이 이 정당 간 이합 집산이라는 게 마구 벌어지고 있는 한 복판입니다. 흥미롭고 재미있게 지켜볼 만하고요. 지금 그 신장 개업된 데 중에 역시 제일 큰 거는 그 자유한국당하고 새보수당, 새로운 보수당 뭐 이름도 좀 복잡한데 합쳐져 갖고 좀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거죠. 전당대회도 열고 뭐 의회 인물이 지금 최고위원 중에 김영환 의원 같은 분들이 들어가 있고 등등등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호남 계열의 구호남 계열에 이제 유력했던 인물들이 다시 모이죠. 예. 거기에 또 바른미래당의 호남계까지 다 합쳐갖고 이제 정당으로 출범하는데 지금 교섭단체 구성만 돼 있고 이제 정당으로의 모습은 어떻게 갖춰질지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안철수 전 의원도 지금 신당 창당 거의 다 왔죠. 이름 때문에 막 고심하고 있고요. 예. 자, 이 선거 겨냥하고 오늘은 좀 유니크하게 좀 재밌게 접근하겠습니다. 각 정당마다 자신들의 이 상징색 이걸 굉장히 색깔. 집착을 하게 마련인데 이 상징색이 갖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 대중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분이 얘기하면 딱 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고죠. 네. 지금 오프닝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계세요. 방송 ABC를 또. 오프닝 중에 이렇게 몰랐어요. 개입해가지고. 그 얘기는 좀 전문성을 갖고 우리가 들으면 훨씬 흥미롭고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고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얘기 마무리는 좀 바삐 가서요. 그 신종 코로나 이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지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떤 거고 여기에 대해서 WTO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이 이웃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얘기의 끝 마무리는 검찰 얘기를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하는데, 검찰이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네요. 계속 연락을 해서 우리 좀 떠들어줘라고 하게 계속 뭔가 소란스러운 얘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또 마침 이 검찰 얘기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극장주가 한 사람 계시죠? 검찰 얘기를 아주 실감나게 재연에 의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생방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시간은 항상 오픈 시간이 정처가 없습니다. 게스트의 시간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오늘도 5시 반, 1시간 조금 넘게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지켜보시면서, 요즘 제가 이상한 발언 한다고 미워하시는 분들 왜 그런 발언 하는지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가능하면 구독, 좋아요, 플러스 아는 분들께 한번 권유를 해서 최고 수다가 좀 번창할 수 있게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초대 손님, 손예진이 아닌, 손혜원 국회의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손예진이 나오네. 손예진이 벼랑가.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네.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네,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요새 덜 라이브에서 예. 그 연기하는 거 보면 연기도 확실히 하면 느는구나. 잘하세요. 너무 근데 잘하세요. 예. 며칠 전에 이제 검찰청 일이 있어서 서울중앙지검 들어갔다가 예. 친구한테 엄청 비난을 받았어요. 예. 예. 넌 왜 검사 역할하면 왜 그렇게 바보처럼 역할하냐. 일부러 그런 건데. 일부러 그런 건데. 변호사는 멋있게 하고 검사는 막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너무 잘하세요. 네. 아니, 뭐, 검사들이 공부 잘해서 검사 됐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네. 이게 똑똑하면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이상한 거죠. 굉장히 시험 잘 치고 서울대 나온 바보들 많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쪽으로 네. 생각이 안 드나 봐. 예. 손님, 오늘 제가 오프닝 때도 얘기 드렸는데, 이제 신당들 막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합종연횡에 의해서. 그러면 당 로고, 칼라. 근데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위상에서 좀 과장하자면 절반은 그게 손혜원 의원 작품이라고 정말 생각해요. 일단 당명, 더불어민주당. 예. 예. 당색이 블루 쪽이 된 거는 조금 그 전에 결정된 건데,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로고나 기타 등등 다 만드셨잖아요. 지금은 오래돼서 기억 없으시겠지만, 그거 참 보람 있다고 느끼시지 않으세요? 그게 그 브랜드를 만들고 디자인을 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그게 감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과학이에요. 아하. 우리가 설득해야 될 대상을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경쟁사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우리 편으로 만드느냐에 네. 대한 건 마케팅하고 똑같습니다. 정당이. 근데 제가 요즘 몇 번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의 디자인이 전 세계에서 거의 탑의 수준에까지 갔습니다. 광고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그런데 이상하게 정당의 디자인들이, 브랜딩이나 디자인이 그 수준에 거의 반에도 못 미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정당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이 산업이 흘러가는 그 속도를 못 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은 굉장히 빨리 속도를 내서 발전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못 따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도 아주 일선에 있던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정당 이름을 바꾸고 로고를 바꾸는데 역할을 제대로 좀 할 수 있었던 게 있고,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거 하나는, 우리가 좋은 건축물을 볼 때 누가 잘해서 좋은 건축물이 나왔느냐 할 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건축가가 반이고 건축주의 역할이 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아무리 잘해도 건축주를 설득 못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보좌관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2015년 12월에 와서 그 문재인 당대표 당대표를 시절에, 설득했다. 그렇지. 아하. 당대표만 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정말 두 말 안 하고 그대로 한 번에 딱 받아들였어요. 에이, 그러면 당연하죠. 아니야. 그때 아닙니까? 민주당의 새로운 이름 후보 내 그때 언론에서 본 적이 5개. 있는데 되게 많았어요. 되게. 아니, 근데 5개. 대부분 다 이상해 좀. 근데 더불어도 솔직히 조금 이상했어. 처음에 이상하긴 처음에는. 했지. 근데 이제 선수는 지금도 더불어 공산당이라고 그러잖아. 선수는 뭐를 우리 선생님 이래서 욕먹는다니까 놀릴 때 더불어 이 공산당. 선수들은 이 피가 떨어지는 고기를 보고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이 선수가 아닌 사람들은 구워서 먹어봐야 알잖아. 네. 근데 선수들은 그걸 알아요. 근데 이걸 제가 이름을 만들었을 때 더불어 터진당이라고 얘기한 게 안철수 더불어 전 터진당. 대표였어요. 더불어 예. 터진당. 불어 터졌다. 예, 그렇게 얘기를 라면 뭐 불어 터진 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저는 그때 뭐 귀등으로도 안 들었던 게 이게 나갈 때 어떻게 활용이 되면서 나중에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는가를 이 전문가들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잘 받아주셨고 그리고 바로 이제 총선에서 활용이 됐는데 이제 보시면은 아까 말씀대로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꽃 피는 철이 오면 꽃이 피는 거고 사람이 모이는 거고 하듯이 선거 때가 되니까 이제 색들이나 이합집산이 되면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색이 바뀌고 로고가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팀이 바뀌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속에서 이 돌아가는 거 보고 있으면 저는 좀 답답하죠. 왜 저렇게 할까? 이런 게 있지만 뭐 제가 할 수도 없는 거고. 더불어민주당 색깔은 저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이 색깔이 이게 이 3단계 색깔. 6개 단계. 네. 제가 6개 단계를 하면서 네. 이 파란색에 A부터 G까지 아무도 못 들어오게 딱 막아놓은 거예요. 아, 우와. 다양하게 하면서 우리 메인 컬러는 어느 컬러를 써도 그건 우리 우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 지금 안철수당이 못하는 거지. 엉망이 못하는 돼버렸네요. 거지. 오렌지색이지. 아, 주황색인지 그게 모르겠는데. 전쟁을 할 때 예. 앞으로 누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는 것이 장수죠. 죄송합니다. 잘난 척한다고 맨날. 아니 하는데. 맞는 아니, 말인데요, 뭐. 전혀 정확히 이제 와닿는 말씀이고. 딱 와닿아요. 진짜. 사실 앞으로 이제 정권도 계속 바뀌어 나가고 할 텐데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은 사실 저 문재인 대통령하고 굉장히 잘 어우러져요. 왜냐하면 문 대통령 캐릭터가 자기 혼자 탁 튀어나오고 막 성공 이미지 이쪽이 아니라 두루두루 아울러서 따뜻하게 잘 함께 합시다 이런 쪽에 강하잖아요. 본인이 네. 선택하신 거니까. 뭐. 네, 굉장히 그 이미지가 잘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신생 이제 새로 만들어진 당들의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당 또 이제 컬러들 정했는데 먼저 지금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하고 자유한국당 약창을 우리는 자한당이라고 그러지만 공식 방송 언어는 한국당으로 한국당이거든요. 해야죠. 참 네. 불편하더만 한국당이라고 하기. 자유한국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보수당이 네. 결합돼요. 자, 미래통합당, 미통당인가 이것도? 미통당. 지금 통합당 큰일이에요. 그렇죠? 그 약자로 했을 때 네. 그래도 자유한국은 한국이 자유롭다든지 자유가 있는 한국이라든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래하고 통합이 안 섞여요. 이 둘이. 왜냐면 미래통합. 미래는 이 당이 이 기치로 내걸어서 미래와 젊은이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통합은 자기들 얘기거든요. 아, 국민들- 통합자가 좀 그러네.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통합을 하든 안 하든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는 그러면 그 국민들에게 뭔가 비전을 주는 거잖아요. 네. 젊은이와 우리 앞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통합이 저렇게 나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게 미래 통합이 미래가 통합된다는 게 굉장히 이상하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명사가 만났을 때 아하. 굉장히 어려운 상관관계가 없어요. 또 그리고 연결이 안 돼. 만약에 약칭을 쓴다면 미래당으로 가겠네요. 통합당으로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에요. 제가 보기에 본인들이 원하는 이름을 낼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불러줄 텐데 제가 보기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가짜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막 진보 보수가 굉장히 다른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의 분열의 싸움을 좀 통합적으로 가자라는 노력을 해왔더라면 어쩌면 미래통합당이 맞을 수도 있어요. 성공 한국을 이제 좀 더 진보적 가치도 수용한 미래로 가자. 근데 정반대로 가버린 데가 뭐 통합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무슨 통합이냐. 차라리 미래 한국당 하지 왜 이렇게. 통합 미래당 하면 통미당?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미래통합당은 굉장히 이상한 이름인데 제 추측으로는 그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미래가 앞으로 갔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뒤에 이름을 만들면서 그 미래를 공통으로 쓰고 싶어서 쓰느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일부러. 생각이 드는데 비례 그러면- 받으려고. 예, 근데 미래는 좋은데 뒤에 통합은 그들의 얘기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영어로 하면 설득이 잘 안 돼요.
퓨처 유니피케이션 파티 이렇게 되나? 이상해요. 뭐 그런 되게 거 이상하다, 없다고 그러면. 영어로 쓸 일 저도 없습니다. 안 써요. 결국은 되게 이상하다. 4년 후에 또 바뀌겠네요. 통합되면. 아니, 선거 후에, 이게 선거 후에 바뀌었지. 이름이라는 게 그 브랜드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당의 이름이 주인이 누굽니까? 정당의 이름이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의 주인은 국민 거예요. 국민. 유권자 거죠. 불러준 사람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갔고 이리저리 한참 돌아다가 제가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거 한 거죠. 그때 민주당이란 당이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를 앞에 붙여서 이것이 그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제 그 룸을 만들었던 것인데 제가 한 거는 더불어민주당 이름을 잘 만든 게 아니라 민주당을 찾은 게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란 이름은 어느 누가 옆에 와도 절대 방해받지 않고 어디 가도 기죽지 않고 기울지 않는 이름이거든요. 국민이 주인인 당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그 얘기를 했던 게 제가 농담이 아니었어요. 공화당으로 그냥 가라. 차라리 그럼요. 미래공화당. 그리고 아니 그냥 공화당으로 가라. 그러면 총재는 신동욱인가? 아니지. 그게 그건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나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공화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대신 자유당으로 그냥 가라. 근데 왜냐면 진짜 젊은이들한테. 맞다. 민주공화당.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냥 공화당을 내세우면 굉장히 많은 하면 가치를 된다니까? 담거든. 사실은 공화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문제가 많은 게 민주당이 민주당을 찾았듯이 저쪽이 공화당을 찾으라고 제가 지난번부터 방송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공화당이나 자유당으로 가라. 왜냐하면 우리 소나타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소나타가 처음 나왔을 때 망했어요. 네. 브랜드가 실패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정몽구 회장께서 뭐라 그랬냐면 될 때까지 소나타 이름으로 해보겠다 그랬어요. 이름 자체를. 두 번, 세 번째마다 성공한 거거든요. 지금은 소나타의 실패 아무도 몰라요. 지금 몰랐어요. 공화당도 모르고 자유당도 지금 젊은이들이 누가 알아요. 지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새로운 이름이 될 텐데 이건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이름을 길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아. 더불어민주당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름을 붙이는 거지. 예. 붙이는 게 대세인 줄 알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를 떼도 아무 문제가 아무 없죠. 상관없죠, 민주당에도. 그런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붙였던 것 뿐이지만 그런데 지금은 떼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떼면 이름이 안 돼요. 이름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브랜드 책에 보면요. 이름의 첫 번째 최고의 조건은 첫 번째 짧을 것. 두 번째 거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기억하기 쉬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낸 이 이름 미래통합당 제가 아마 임기 끝날 때야 돼야지 이 이름이 한 번에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은 단번에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미통당.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 폴리시가 하고 맞지가 않아 잘. 공화당을 했으면 좋았을 잘 거예요. 됐네 그러면. 아니, 그- 네. 아니 근데 저도 100% 동의하고 거기에 제 의견 하나를 보태면 저도 정당 이름을 쭉 봐왔잖아요. 이 민주당도 민주통합당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통합민주당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되면 통합진보당도 있었어요. 예전에. 통합자가 붙으면 바로 연상된 이미지는 임시적인 정당이라는 아,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예. 이게 계속되는 정당이 아니라 뭔가 여러 세력을 모아서 가건물처럼 잠시 있을 당 이런 느낌이 들어서 참 뭐 통합이라는 좋은 단어가 이렇게 장면 서 있으면 그림자는 분열이라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뒤에 반대말이 있거든요. 아니 전 더 그런 게 색깔이 좀 더 그래요. 색깔이 지금 뭔 색인지 모르겠는데 빨간색 같기도 하고 이게 밀레니얼 밀레니얼 핑크.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뭐죠? 오늘 보니까 그 밀레니얼 핑크는 아주 연분홍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연분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오늘 나온 걸 보니까 해피 핑크라 그래서 훨씬 더 진해진 핫핑크에 비슷한 이 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나마 낫다. 핑크는요. 좋은 색이지만 어떻게 해도 촌스럽지 않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무지하게 어려운 이게 더 색이거든. 촌스러워. 이걸 어떻게 택했는데 이게 더 그래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밀레니얼 핑크를 한다 그럴 네. 때 그 연 핑크가 존재하려면 플러스 다른 컬러 하나가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연 핑크로 바닥을 놓고 아주 그냥 굉장히 지적인 핑크였거든요. 이 핑크 위에 다른 컬러가 하나가 들어가서 글씨나 번호를 이루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어떤 색이 들어가나라는 제가 굉장히 그 기대를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문제에 부딪힌 거야.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색깔 하나를 바꿨네? 한 거야. 아. 근데 이걸로 바꿨는데 이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 오늘 보니까 이걸로 똑같이 1도로 밀고 나간 거예요. 이거 이건 화면- 잘못이에요.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에 이 색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게 지금 이거는 우리 이제 여기서 보면은 원래 이게 이 핑크 계열이라는 거지 빨간색. 핑크 계열이 네. 핫핑크에서 노랑이 살짝 들어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색깔 보시면
그 마젠타가 85%에다가 Y가 30%가 들어간 거니까 네. 그 아주 그 핫핑크에 노랑이 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만약 이걸 했으면 이 색깔을 거의 서너 개 썼을 거라는 거죠. 아니 저는 아, 제가 도움 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도움이 아니라 이미 예. 끝났어요. 아, 오늘 예, 했 예. 저 같은 빨간 거는 그냥 갔어요. 아예 이렇게 빨간색으로. 쓸 바에야. 아 이거 할 바야. 그렇지. 예전에 쓰던. 그런 빨간 한도로 그냥 가는 거지. 음. 그때는 그 마크가 빨강이었고 그리고 잠바가 빨강이었지만 글씨는 또 검정이나 백색이나 이렇게 썼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번에는 똑같이 이 색으로 온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주 여기서 뭔가 판단 미스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걱정돼요. 이렇게 쓸 바에는 빨강이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빨강이 낫대. 차라리가 옛날 아니라 걸로. 모든 글 오. 저기 당 그 컬러 중에 빨강이 최고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정쩡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밀레니얼 핑크 연분홍으로 가려다가 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그거 너무 안 보인다니까 보이게 이 일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보니까 사실 그건 있어요. 이거 좀 이제 노인들 그건 아닙니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핑크색 가면 조금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해요. 차라리 빨간색 낫거든요. 약해 새빨간 보이지? 게 차라리 네? 낫지. 그런 거 봤을 때 좀 최고위원이 그 색깔 거 아닌데 그거?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 그런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원래 자유한국당 계열의 이 컬러는 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금 민주당이 쓰고 있는 그 색이었어요.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러다가 독특한 거 해보겠다고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만들면서 했다가 지금 이대껏 헤매고 있는 거야. 그게 참 딱 바뀌었어요. 우리가 세상이. 이 정당 이제 이 정치를 할 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이에요. 12일인가? 13일을 하는데 네. 그 안에 모든 색이 이제 대중한테로 나와서 그건 터지는 알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옷만 입을 뿐이지 명함만 입고 그런데 그때 다 길거리를 덮을 텐데 그래서 이게 좀 더 임팩트가 있으려니까 원색들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당연한 예. 것 같은데. 네. 봐도. 그리고 정의당은 노랑을 쓰잖아요. 네. 노랑 갖고 혼자서 글자 같은 게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노랑에 검정 글씨가 들어간 거예요. 눈에 딱 띄게. 예. 어허. 그 정의당은 노랑이라는 색을 굉장히 잘 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파랑을 쓰면서 이 전체 색의 스펙트럼을 여섯 칸 또는 8칸으로 해서 아하. 그 안에서 글씨를 뺐어요, 바깥으로. 음. 또는 넣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쓰게 해놨는데 정의당이 노랑에 검정을 쓰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어허. 그래서 저는 연핑크가 올 때 이 사람들이 검정을 쓸까? 짙은 색을 다른 색을 뭘 쓸까? 궁금했었어요. 그랬더니 색을 확 바꿔버린 거야. 이렇게 바꾸려면 그냥 빨강으로 가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네. 뭐 굳이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얼른 안철수 대표가 만드는 그래, 이제 국민의당. 이름은 돌아 국민의당 결국 국민의당이에요. 결국 왔고 색깔은 야. 또 하여튼 색깔 싸움도 있는데 좀 얼른 정리 좀 해주세요. 오렌지색이라고 하고 뭐 이 잘 올해는- 보면 구별된다 그러고. 아, 저는 이제 민주당하고. 색이 우리가 빨강에서 이제 네. 노랑을 섞는 거에 따라서 주홍에서부터 주황까지 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노랑 쪽에 가까우면 주황이고 주황이 되겠죠. 주황이고 빨강에 가까우면 주홍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몽을 반 자르면 그 안에서 나오는 건 주홍 색깔이고 주황 색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오렌지는 그는 오렌지 색깔, 노랑 쪽으로 가서 주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민주당이 쓰고 있는 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오렌지를 그냥 썼는데 저 같으면 초록으로 갔을 것 같아요. 초록 근데 또 국민의당이 있었잖아요. 아니 녹색당이 있지. 그러니까 자기 녹색당도 아니 그 있고. 녹색당이 있더라도 원래 국민의당이 초록 진초록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그냥 쓰면서 자기네들 옛날 느낌을 가져갔어야 차라리? 되는데 아마도 이제 이분들이 보수 쪽을 표방하면서 나가니까 붉은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약간 예, 녹색보다는 빨간색에 가깝게 하려고 주홍 쪽으로 갔다는 거네요. 미래통합당의 약간 사촌 뭐 이런 이미지로 간 그런 게 거네요. 아닌가. 그래서 이제 주홍을 둘이 같이 썼다라는 것을 갖고 우리가 뭐라고 사실은 하기는 어려워요. 선거법에도 이름을 뭐 비슷하게 그래요. 이상하게 하면 안 되지만 맞습니다. 색을 쓰는 것은 없어요, 규정이. 예, 없어요. 그리고 외국에 가도 빨간색을 이 당도 쓰고 저 당도 쓰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오렌지색을 여기저기 쓴 데는 없었는데 이건 뭐 지금 이렇게 논란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호남을 기반으로 했던 당들이 모였을 땐 당연히 초록으로 뭐 초록색 가겠죠. 갈것 같은데? 네, 초록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뭐 다 썼지 않습니까 색깔이? 와. 자, 선거를 앞두고 여러 새로운 당들이 생겨나면서 생겨나는 당명,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컬러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진단에 의할 때는 손혜원 나를 왜 안 썼냐라고 항의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아, 그렇잖아요. 제가 왜 거길 갑니까? 농담을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거 한번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뭐냐? 그러니까 문양은 한번 에, 얘기해 같은데.
이 문양이 얼른 오늘 좀 발표가 해주시죠. 됐는데 예, 예. 저는 이 심볼을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땀방울이 모여서 핏방울이 됐다랑 피가 됐다라는 저는 얘기를 그래- 갖고 그래서 의미를 그렇게 그렇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예, 근데 예. 저는 이 문양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여기 이렇게 줄을 세웠잖아요, 이 네. 문양. 이 문양에는 전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문양에 이름이 있어요. 뭐죠? 이름이 뇌문이라 그래요. 뇌? 뇌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벼락? 번개, 벼락. 내웅할 때 뇌. 예, 근데 네. 그 뇌우야. 네. 우리가 그 우레. 예? 이게 뇌문이라고 이렇게 뇌문? 얘기를 해요. 이 문양은 틀렸어, 문자. 이 문자 앞에는 실사변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걸 왜 써? 여기다가 자기네 마크를 반복을 해서 붙였어요. 뇌물이 돼버렸네. 근데 이것은 그리스에서도 있었고 페르시아에도 있었고 중국에서 뇌문이라는 이름이 붙였어요. 그러면 그런데 벼락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아닐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렇게까지 이 이름이 뇌문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 번개나 벼락을 표현하는 이 뇌문을 연결을 이렇게 했다라는 게 제가 보기엔 이런 되게 거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죠. 이거 제가 좀 그래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고 썼다는 얘기예요? 이걸 모르게 몰랐다는 이게 것 같아요. 뇌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면 왜? 괜찮은데 연결되면 이게 뇌물이 너무 이게 연결되면 뇌문이에요 이게 전통에 우와. 나오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벼락을 자유한국당하고 주시옵소서. 벼락을 받고 싶나? 그런 거 얘기하시면 안 돼. 아니 이거 괜찮아. 이게 이런 게 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결이 연결되는 거예요. 뇌문이 연결되는 건 항상 우리 뇌문이구나, 전통 이게. 제품의 이렇게 끝에 엣지에 주로 들어가는데 여기 아마 이 사람들이 이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폭이 넓고 좁고 하면서 근데 이때 당시 아마 옛날에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셔야지. 이걸 진짜 모를까요? 그 저 옛날에 디자이너가 몰랐던 이 모양이죠. 중국에서 이 이름을 붙일 때 이게 전기가 올랐을 때 이게 픽 하고 쓰러지는 그 무늬를 이 뇌문 벼락을 맞았을 때 뺑 돌잖아 얼굴이. 감전됐을 때의 맞으면. 문이라고 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옛날에 그 에밀레종의 뇌문이네, 위에 뇌문이 이게. 나와 이렇게. 그래서 이 문을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뇌문인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요. 전통하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제가 자한당한테 좀 이 조언을 드린다면 미통당. 이렇게 미통당. 미통당 한다면 이렇게 줄 세우는 걸 하지 마세요. 이건 뇌문이 돼요. 그냥 하나만 쓰시고 이렇게 오늘 첫날부터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미래통합당에서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미래하고 통합.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해요? 전 미래인데요. 미래죠. 예. 근데 이 글씨가 미래에는 받침이 없고요. 음. 통합당에 받침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디자인을 할 때 이 이름을 지어서 줬을 땐 미래가 강조하게 해달라고 했어야 돼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를 그라데이션을 해서 약하게 해놓고 뒤로 가면서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자의 받침이 있기 때문에 더 커 보여서 미래를 강조되니까. 더 강조를 미래를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미래를 생긴 키워서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그 글자의 무게를 가늠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을 지시를 하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미래의 방점을 찍어달라고 했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미래가 5분의 1로 나누고 중요해.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러고 부분을 보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이 뇌문으로 연결된 그런 어플리케이션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거는 누구나 보면 다 이게 번개문이고 벼락의 문인지 다 그러니까 알거든요. 벼락 맞는다는 그런 뜻이 될 수 있잖아요. 벼락 그런 뜻이 될 맞다요.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명사도 돼요. 벼락 빼야 맞음, 되겠다. 벼락 맞는. 빼세요. 켜주시잖아. 이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빼시라고 이제 켜주시니까. 자, 최고 수단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을 아니 테니까 힌트 줘야 됩니다 이거는. 현재 자유한국당 제가 도움을 지지자분들도 드릴 수 있는. 와서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이제 뭐 격전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전략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이시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다른 발상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봐야 될 텐데 뭐 모든 언론이 지금 상징 지역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종로구. 저는 이제 제가 거주하는 공간은 여기 마포 쪽에 있지만 집이 종로에서 언제나 종로에서 투표를 해야 돼요. 이낙연 전 총리하고 황교안 대표가 이제 붙었다. 이게 이제 큰 싸움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 참 지난번 총선에서 모두가 다 그 정세균 의장이 지금 총리가 약할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겼잖아요. 네. 압도적으로. 그것도 크게 이겼어요. 압도적으로. 그때 정세균 당시에 그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긴 그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이낙연 우리 후보께서는. 그래서
그 종로라는 지역이 아주 보통 지역이 아닙니다. 그 빈부도 굉장히 그 스펙트럼도 넓고요. 그러니까 최고 부자들도 있고 네. 평창동 굉장히 어려운 동네가 있어요. 네. 그 동 이름 말하기가 그리고 싫다. 아. 남녀노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정말 그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정세균 당시 후보의 선거를 분석을 하면은 답이 나와요. 제가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이거는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하. 그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느냐. 선거는 그야말로 그 후보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했느냐에서 모든 것이 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빅매치고요. 빅매치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있는 그 종로가 되게 중요하지만 다른 데도 중요한 데 많잖아요. 네. 예. 또 낙동강. 경남도 좀 이제 올랐어요. 양산 을이죠. 양산 갑인가 을인가 모르겠다. 대통령이 사저 있는 곳이. 그래서 지금 홍준표하고 김두관 의원 두 사람이 붙는다 그러면 거기도 빅매치 장소가 되지 않을까. 플러스.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두관 후보하고 홍준표 김두관. 왜 이래? 합쳐서 홍두관이 싸우는데 괜찮습니다. 예. 두 지사들끼리도. 분 지역을 포함해서 소위 낙동강 벨트라고 그렇죠. 해서 네. 원래는 꽤 오랜 세월 동안 자유한국당의 아성처럼 보였으나 그렇죠. 민주당이 꽤 많은 세를 점한 그 지역의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양산 갑을 그리고 그 부산의 북강서 을, 그 강서 을 거기가 아마 그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새 지역구도 재밌을 거고 김해 또 재밌을 거고. 아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 덩어리를 낙동강 벨트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그냥 부산 경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부울경. 부울경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거기서 굉장히 선전을 못하면 어려워지는 선거가 그래서 나온다.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 해서 무척 관심이 많죠. 그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좀 새로운 그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세 관점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부산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산. 네, 부산에 지금 현역 초선 의원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이 그동안 자기가 지역 관리 어떻게 해왔고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당락이 갈릴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5명의 루키가 있어요. 이렇게 새로 부산에. 출전하는. 네. 나이도 꽤 있는 루키들이 이번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 유영민 장관이 네. 있고요. 아, 유미 장관. 그리고 식약처장님 류영진 네, 맞습니다. 있고 39년 만에 그 도전하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그 이번에 박성현 후보가 거기 이제 동네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39년 만에 냈고요. 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게다가 그 유명한 영도 김비호. 김비호. 아, 맞죠? 그 김비호가 누구하고 싸워요? 지금 이현주예요. 이현주. 이현주 갑니까? 간다니까. 거기 출마해요? 한다고 거의 본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부산 잡겠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부울경 해라 내가 부산을 잡겠다. 그런데 그 김비호 후보가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도가 그야말로 그 보수의 텃밭으로 버려진 거죠. 김형호가 오래 했었죠. 그렇지요. 김형호. 그러니까 그쪽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동네가 다 죽었어요. 그 골짜기마다 산 꼭대기까지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으면서 완전히 부산을 망쳐놓은 게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39년 만에 이 진보에서 이 도전장을 냈는데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 루키 5명 거기다 미키루크 나오잖아요. 이상호 씨. 이상호 예, 이 5명이 지금 예의주시해야 될 아하. 루키예요. 그 이 사람들 좀 보시면서 지금 초선들이 이제 어떻게 여기 그 다음에 수성을 하고 여기 새로 들어온 김혜영 사람들이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예, 말하죠. 그 사람들 뭐 네. 최인호, 전재수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재밌냐면 미키루크가 어디로 들어갈게? 이상호 씨가 그치, 조경태예요. 사상. 조경태하고 붙죠? 네. 맞다. 을인가요? 네. 조경태랑 붙고요. 아니 저기지 사상. 사하. 사상사 거기 좀 제가- 어려운 그리고 동네. 예 거기 과연 저는 그쪽이 제일 궁금하고요. 근데 지금 김비호 후보는 그 김무성한테 계속 떨어졌죠. 영도. 근데 예. 김비호 씨 의원 좀 한번 했으면 좋겠는 게 그 오랜 세월 너무나 바닥에서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되네. 근데 참 이번에 재밌는 거는 네. 그 김비호 그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온 게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대부분이 다 부산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게 경우가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있는데요. 김근태 의원한테 가서 들어왔어요. 어. 그래서 이 양반이 아주 특이한 그 김근태 계의 사람인데 지금 그 이번에 절치부심하면서 많이
그 닦아놔서 아주 지금 상황은 좋다고 하는데 선거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김비호 의원이 그 이현주 의원하고 파죽 실세로 이기기 쉽지 않은 게요. 그 원래 그러니까 김무성 계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다 판단하지는 않고 이 당세로서 판단하는 근데 관점이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지금 쉽진 김무성 않아요. 의원하고 바로 그냥 붙여도 거의 120% 이상의 차이가 나게 김비호 후보가 그런 닦아놨어요. 전망이 더 나왔으면 있군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냥 왜 이렇게 김비호를 좋아하시지? 좋아하는 게 뭐 개인적으로 뭐 그걸 떠나서 이제이 보셨구나. 이현주도 좀 나오고 네, 둘이 그것도 빅매치예요. 곽경택 그 감독 동생인가 곽규택 예. 씨인가 네, 그 검사하던 예, 예, 분이 있어요. 예, 그분도 뭐 네. 나온다는데 네. 이현주 합당되는 바람에 제 개인적 바람은 네. 많이 좀 나와가지고 네. 조금 쉽게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부산에서 이상호와 조경태 그리고 김비호와 이현주 또는 이현주, 또 누구 뭐 곽규택일 그리고 수도 있고요. 이 그 부산대학교 청학생회장 출신으로 네. 김비호 후보보다 한 2년 선배라 그러세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 대기업에서 있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촛불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가슴으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 내가 동네에서 한번 해보겠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네는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않던 데였거든요. 그러면 이런데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부산이 제가 몇 살이 12개인가요? 그럼 가반이 훨씬 넘을 수도 있다는 거네. 근데 이제 15개인가?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중에서 다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원래 있었던 그 선수들이 예. 또 여기서 또 요번에 또 지금 몇 사람이 오늘 어젠가 유기준 의원이나 다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여기도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피를 수혈을 하겠죠. 근데 뭐 제가 보기엔 자한당이 보니까 지금 이 지난번 총선 같지 않게 사람들을 많이 정리를 잘 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좀 대구나 이런 한번 데 나르기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죠? 옥새가. 아, 글쎄 말이야. 영도다리인데 그 다리가 바로. 근데 이번에는 뭐 굉장히 냉정하게 쿨하게 잘하시는 것 같다 싶은데 이제 어제도 두 분이나 그 김성태 의원 예, 그리고 예, 박희수 의원이 그리고 머리까지 깎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죠. 다 또 나오려고 했는데 아마도 이렇게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을 요거는 불출마리보다 제가 만드는 용어인데 못 출마 같아요. 음. 불출마 예전부터 해야 돼요. 면접 갔다 보니 아이고 야 출마해서 안 되겠다 이래가 그때 제가 불출마지. 저는 예, 당선되자마자 불출마고 불출마였으니까. 못 출마 불출마 구별 좀 해야 된다. 못 출마. 생각이 그치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 예, 거예요. 예. 김성태, 박인수. 그래서 이 부산 한번 굉장히 유심히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호남이죠. 호남에서 이분들이 각자 도생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과연 호남의 민심이 그 사람들을 다시 그 손을 잡아주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그 주시해서 봐야 되고 뭐니 목포죠. 목포에 과연 박지원을 은퇴시키느냐 아니면은 지금 이제 루키가 다시 들어가서 잡느냐 이 부분인데 윤수아 의원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윤서원도 뭐 지금 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혼란 속에 지금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호남 쪽 이 전북이 지금 또 이제 손학규 의원이랑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들이 합당을 해서 한번 함께 나간다고 한들 과연 호남에서 이분들한테 얼마만큼 갈 것인가 이제 그거에 굉장히 아주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저도 이제 이런저런 경로를 듣는 통로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판세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진단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사례를 들면 김부겸 의원이 이제 대구에 있잖아요. 근데 그 가까운 사람 김부겸 의원하고 일생을 같이 하다 한 사람이 정말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판세를 한번 짚어보고요. 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잠깐 그냥 넘어가는 페이지식으로 해서 앉은 순서대로 내가 생각하는 지역구 나는 이 사람 아쉽다. 이 지역구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혹시 그런 데가 있는지를 하나씩만 꼽아보죠. 뭐 지금 말을 해서 제가 그런지 몰라도 김비호 후보를 자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진짜로. 제가 뭐 인터뷰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참 오래 노력을 했던 분이고 또 당을 위해서 많이 이번에 한번 되면 잘하실 거다.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생각은 그냥 개인적인 겁니다. 정말 개인적인. 좀 다음번에 제가 부산 좀 도와주러 갈 때 같이 가시죠. 제가 뭐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진행 뭐 어떻게 할까? 주말에 안 될까? 자로젠 듯한 중립을 유지하는 척 해야 되는데 네. 아 그렇구나. 유지하는 척을 좀 해야 돼서. 네. 혹시 아주 개인적인 이유로 저는 뭐니 예. 저는 우리 정청래 의원을 반드시 마포에서 당선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쉬운 것 같지만 정치는 모릅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긴장을 하고 끝까지 긴장을 하고 저는 정청래 옆을 지키는 게 제가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가서 도울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이제 제가 이 부산 그리고 가시겠네요. 예, 저 부산 계속 와. 가요. 부산 계속 가고 그리고 이제 광주 광주. 예, 이런 데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데서 제가 이제 딱딱 찍어서 제가 도움이 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손을 잡아주고 하는 일 때문에 주말엔 바빠 죽겠어요. 지방 다니느라고. 우리 갑수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늘 가슴이 아픈 게 한국에서 성공하거나 부유한 사람은 보수 정당을 찍고 뭐 인생이 힘든 사람은 진보 정당을 찍는다. 이 구도는 매우 잘못된 거고 깨져야 될 구도라고 생각을 해요. 강남 3구를 항상 보게 되는데 박경미 의원이 비례대표로 쭉 예.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번에 이제 서초에 출마를 해요. 박경미요. 예, 그 상대는 구청장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밑바닥표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보수의 심장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장을 냈는데 뭐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박경미 의원 특유의 좋은 친화력과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 법하다 싶은데 역시나 그 한계를 못 넘을까 이번엔 뛰어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현희 의원은 네. 뭐 강남이죠.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 구령마을이라든지 강남이어도 민주당을 지지할 법한 지역이 존재했었는데 박경미 의원의 밭이 서초는 달라요. 밭이 달라요. 그냥 말 그대로 한국에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저희 모여 있는 데서 사무실인데요. 예, 민주당이 거기서도 반응을 얻을 수 있는지 한 시금석 같이 보여서 제가 보기에는 강남 주시는 3구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어려울 거예요. 예, 굉장히 많이 어려울 거고 어떻게 이제 그동안 자기들이 노력해서 거기서 밭을 갈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제가 보기엔 강남 3구에서 아주 감동적인 그 의정 활동을 했던 사람을 꼽는다면 뭐 제가 보기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진선미 의원입니다. 진선미 의원. 네, 근데 진선미 의원은 뭐 제가 입이 싼 얘기지만 돼요. 아니 제일 잘 했고 관리 잘하고 그리고 물샐 틈 없이 했다라는 거를 제가 의정 보고회를 가서 보고 정말 놀랐는데 되겠네. 예, 그 지역에 그렇게 관리해요. 그 지역의 보수적인 데들을 다 이렇게 제가 아까 했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세균 의장이 모든 사람의 그 예측을 깨고 예상을 깨고 됐을 때 본인이 어떻게 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선거 전망은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이 정도로 접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건 얘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얘기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잠깐만 얘기할 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참 우한 폐렴을 고집하시던데 왜 그럽니까?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아라고. 국제 공식 명칭을 바뀌었잖아요. 국제 공식 명칭을 우리도 좀 씁시다. 왜 그러지?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일부. 코로나19라고 그래야 돼요? 그것도 모르네. 네. 우리나라는 자 환자라기보다 이 바이러스를 복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한 확진자가 30명이고 그중에 10명이 퇴원을 한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우한 지역에서 우리가 실어온 교민 700명이 퇴소를 한 상태고요. 그렇죠. 중국은 확진자가 7만여 명.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았습니다만 일단 공식 발표를 일단 봐야죠. 확진자 7만여 명, 사망자 1,770명. 뭐 황당한 일이죠. 2,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확진자가 510명, 이제 500명을 넘어섰는데 그 중에 크루즈 안에서 이 상호 감염을 시켜버려갖고 감염된 숫자가 450여 명입니다.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 아베 망했어요. 예. 아베가 지지율도 그렇고 저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만 잘하고 있으면 또 언론에서는 그냥 별말 안 써봐요. 지금 언론도 그렇거든요. 뭐 아주 죽기 바라는 느낌 자꾸 들어요. 저는 걸리기를 바라는 느낌. 제가 그런 눈으로 보는지 몰라도 기사 타이틀도 그렇고 잘하는 걸 잘한다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언론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그냥 오로지 깐다. 깐다. 근데 지금 좋은 게 일본이 지금 큰일 났어.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시간적으로
지난 정부들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 대처 그거 비교해 보면 지금 정부가 하는 거는 눈에 띄도록 너무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저렇게 못 해주는 게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님 구별이 딱 되거든 지금. 그 중에서도 일본의 크루즈 크루즈 사태라고 표현해 볼까? 사태죠 이거는. 그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난 걸까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공간이 한정돼 있는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잖아. 피할 수도 뺐어야지. 없고. 그걸 그거 아니 어떡합니까? 우리 진천에 네. 우한 교민들 수용하듯이 돈이 설사 많이 든다 하더라도 해야죠. 뭐 많긴 많죠. 3,500명이나 되는데 일본 그 숙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올림픽 숙소 15,000명 수용할 수 있는데 거기를 대체지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미지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안 했다는 건데 선내에서 막 감염되고 있는데 그건 뭐, 이거 내가 가만 생각해봐도 저는 의학 지식은 제로입니다. 문과에 문과, 이과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모여 있으면 이게 공기 중에 퍼다니다가 다 걸리거든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 한정된 공간에 3,500명 있으면 자체 감염이 안 되냐고. 아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고 그 안에서 지금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이 일본이 참 뭐 우리 준비성이 강하고 치밀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버리죠? 그리고 재난 제비는 제일 잘한다고 알려진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낸 것 같아요. 올림픽이라는 거. 아니 근데 아베. 어제 이제 우리 아들 일요일마다 아들이 와서 밥 먹는데 얘 초등학교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가 지금 일본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해요. 근데 그 매일 이제 통화를 하니까 듣는데 일본은 그냥 그 경각심을 안 불러일으킨다네.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방역해 되면 그냥 이 마스크도 안 하고 우리 언론이 거길 좀 가야 되는데 평상시랑 갔다 똑같대. 와야 돼. 그러면서 한국이 유난스럽게 군다 이런 얘기만 한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이럴지도 몰라요. 언론이 유난스럽게 굴어가지고 이렇게 잘 대비를 또 했다라고. 그럴걸요? 우리가 자꾸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대비했다고 그렇지. 정부가. 그렇게 경각심을 줬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하고 그래서 한국에는 확진이 없고 사망자가 없다라고 나올 수가 있어. 내가 이런 말 하면 또 따라하면 어떡하지? 아니 그러니까 기사들을 한번 보시면 잘한다는 기사를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질병관리본부의 우리 그 본부장님 제가 보면 볼수록 진짜 너무 항상 혼자 마음 아파. 나와서 근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진짜. 어떻게 이렇게 여성분은 잘해? 예. 사람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신뢰감이 들지 않아요? 예. 그 왜 반질반질하지가 않죠. 터프하잖아 사람이. 그 양반 언론에서 제가 보면 오늘 되게 그분의 좋더라. 기사는 아닌데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도 계속 공무원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실패를 해가지고 징계를 먹었다는 경력이 있더라고요. 지난 정부 때, 메르스 때. 그랬을 때 뭐 그 사람이 그랬겠어. 근데 다 그분이 같이 뭐 그랬지. 잘못했겠습니까?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짠한 거예요. 네. 지금은 그것 때문에 혹시나 건강 상할까 봐 제가 제일 걱정스럽거든요, 사실은. 진짜 그런 거는 좀 응원 좀 해주면 좋겠어요, 진짜. 아유, 진짜. 자,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국제사회 인정, WTO의 발언을 봐도 한국처럼 하면 된다 이건데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질만 하고요. 다만 큰 변수 하나로 이 코로나 이것이 금방 이제 해결이 안 되면서 도쿄올림픽 연기 내지 취소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판단 없으십니까? 아직 시간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말만 제가 했어요. 보기에는. WHO에서 조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7월 달이거든요. 아직 시간이 좀 하계올림픽이? 있어서. 그래서 근데 다른 전염병이 네. 완전히 해결되는데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렸대거든요. 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작년 12월부터 계산을 하면 그렇죠. 딱 거의 걸리네요. 이제 이 마무리 단계하고 도쿄올림픽하고 겹쳐지는데 근데 만약에 바이러스는 줄었다가도 팍 증가하는 거예요. 잘 마이 컨트롤을 못하면 한 몇십만이 오잖아요. 뭐 100만 정도 오지 않나요? 올림픽 하게 되면 그러면 엄청나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브라질 월드컵 때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연기한다 하다 그냥 강행을 했는데 다행히 큰일이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도쿄올림픽은 괜찮겠지 하고 했다가 이 관광객이나 이 경기 온 사람들의 다수가 갑자기 쫙 감염이 된다. 그렇죠. 그중에 고령층들이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 하면 이거 와. 국제적 혼란이 큰일 벌어지거든요. 나는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될 때까지 그 시간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아까 뭐 6개월이다 8개월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제 이 바이러스가 우리 메르스도 그렇고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한번
두고 보고 그렇게까지 일어나면 뭐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지만 정말 올림픽이 우리는- 연기되는 정도라면은 저는 그거는 그건 아니죠. 예. 걱정이에요. 여러 그런 가지로. 정도까지는 아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일본의 대응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하는지. 아베가 정치 욕심을 낸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상륙을 하면 음. 감염자가 늘어나니까 비난받을 수 있는 것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뭐냐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억 안 미치겠어. 나세요?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 그러니까요. 불러올 때 그 난리를 쳤던 난리 언론들 쳤어요. 생각 안 나세요? 난리도 그걸 그렇고요. 대통령이나 총리나 모든 사람이 결단을 갖고 그냥 그렇죠. 진행했잖아요. 욕을 지금 먹든 말든. 모두 다 살렸잖아요. 욕을 먹든 말든 말든. 그리고 소신 있게. 그 진천하고 뭐 음. 천안에서 바뀌었다고 그 난리 날- 친 거 다 기억하시죠? 예. 나중에는 다들 그 주민들께서 그렇죠. 막 그렇죠. 응원해줬지만 그걸 보면 아베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 아니 그러니까 상륙시켜서 수용하는 과정에 뭐 감염될까 이걸 염려했다고 치면 배 안에 있어야 되는 3,500명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권도 없고 그건 뭐냐고 그 사람들에 대한 대처가. 빨리 우리나라 기가 국민이나 막혀요. 빨리 데리고 오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기는데 일본이 뭐 어떻게 됐든 신경을 좀 끊어야 될 것 같아. 네.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참 못났다. 한국은 맨날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국제 비교를 해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되잖아요. 월등합니다. 제가 꼭 현 정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비교해보면 그렇게 뭐 엉망진창이고 초라하고 전자정부를 우리나라만큼 한 나라가 없는데 하여튼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진정성이 정치인들 특히나 대통령의 진정성이 저는 이렇게 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소신 있게 밀고 나가서 딱 구할 때 구하고 그리고 막을 때 막고 했던 것이 누구 핑계 대지 않고 했던 것이 저는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그 결과를 얻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매주 월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김갑수의 최고수다. 우리 파트너로 항상 박지훈 변호사가 네. 함께 해주면서 시간을 빛내주고요. 오늘은 손혜원 의원과 더불어 얘기를 나눕니다. 손혜원 의원 좋아들 하시죠? 가끔 아유. 목청 세다고 또 뭐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저기 김갑수 쌤한테만 그러잖아. 제가 아니 다른 사람한테. 매화수다 하는데 목청 세다고 비난을 말 쫙 끊었다고. 받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유럽 저 TV 토론이나 좌담 한번 보세요. 거의 싸우기 직전입니다. 와와와와와. 그러니까 말도 끊고 큰 소리도 내고 얼굴도 붉히고 이런 게 다시는 안 보통의 그런다고 제가 써놨어요. 논의 풍토인데 뭐 제가- 저도 착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 손혜원 방식의 그런 논법을 아니에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아니야. 제가 좀 약간 흥분하는 순간에 이제 열받으면 좀 그러는 게 있는데 제가 반성합니다. 그 독일에서 오래 있다 온 녀석이 방송 많이 나온 놈이 네. 있는데 자기는 우리나라에 TV만 나오면 거의 죽을 지경이래. 요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걔 독일에 있었거든. 이러고 말하고 막 이러고 하는데 이러고 있어야 된다고 괴로워 죽겠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 풍토니 어떡합니까? 그렇죠. 예.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지금 실시간 채팅에 많은 글 올려주시는 거 매우 손고모 감사드립니다. 손혜원 의원님 좋아요. 네. 계속 그런 글입니다. 든든합니다. 네. 자, 오늘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이자 그리고 매우 중대한 그런 논점. 이 검찰 뉴스가 이게 부끄러워요. 끊어지질 않는데 박준 변호사가 그리고 브리핑을 해주세요. 요거 얘기만 좀 보도가 제대로 안 돼요, 언론에. 특히 기소권하고 수사권 분리하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난 것처럼 추미애 장관의 그 얘기가 뭔가 여당 내에서도 비판하니까 뭔가 총선에 크게 사고 친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 얘기는 윤석열 안 돼요? 총장이 네. 기소권과 수사권은 별개가 아니라 한 덩어리여야 된다. 네. 이걸 어떻게 쪼갰냐라고 이제 반기를 들고 나왔어요.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이디어. 저도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검찰에 남용되는 기소권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찰하고 검찰하고 수사 기소권을 나누고 있거든요. 또 검찰 내에서도 수사 기소권을 나누면 그 남용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수사 검사가 상신을 하면 그렇죠. 상부에서 기소 여부는 기소검사가 따로 결정하는 그걸 거죠. 결정하고 예. 왜냐하면 수사를 하면서 뭐 저도 특수수사를 해봤지만 확정 편향에 빠져버려요. 확정 편향이 뭐냐면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돌아오지 않아요. 이 시작부터 끝까지 구속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컨트롤을 못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무리해서라도 이렇게 기소하거나 구속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증 편향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네. 내가 키우다시피 한 조카 녀석이 지금 현직 검사라는 얘기 네. 했었나? 30 중반이니까 한창 팔팔 뛸 들었습니다. 때잖아요. 저도, 너 수사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래요. 딱 들어와서 1분 동안 그놈 얘기 들어보면 안 돼. 이놈이 나쁜 놈이냐, 맞아요. 안 나쁜 놈이냐. 근데 진짜 나쁜 놈이 말은 제일 그럴싸하게 한다는 거야. 아주 앞뒤가 딱딱 맞고 굉장히 맞게. 그래서 그걸 캐 들어가는 거래. 근데 그렇게 확증을 하다가 진짜 나쁜 놈이라고 아닌 생각한 경우. 놈이 억울하면 어쩔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긴 있어요. 그 통제 장치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 되고 OECD 국가 중에 뭐 이걸 뭐 통계 낼 건 없는데요. 한 7개 나라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한 20 이상 나라가 합쳐져 있고.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검찰의 권력이 엄청 센지 뭐 OECD 중에 가장 세다고 봐도 전 과언이 아니라 보거든요.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바뀌죠.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수사하고 기소하고 분리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특히 이번에 과정에서 컸던 것 같아요. 최강욱 그 비서관 기소하면서 조사 한번 안 하고 기소를 했거든요. 이성윤이 통제하는 게 기소검사라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러죠.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하겠죠. 그런 거. 또 13명 청와대 인사들 기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조사 안 하고 기소한 인사들이 몇 분 있습니다. 정경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수사하고 기소하고 분리했을 때 장점이 있는 거고요. 윤석열 총장 주장은 좀 반대예요. 아니 기소한 사람이 수사한 사람이 기소를 못하면 재판을 본 사람이 판결 선고 못하는 거 똑같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하는 상황이고 뭐 일단은 저는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검찰은 지금 다 반대할 것 같아요.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뭐 따질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고 일단 지금 상황상 반대하면 언론에서 받아 쓰고 학대 해석해가지고 추미애가 이상한 사람 만들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할 그런 어떤 구도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검찰 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 특히 선진국 OECD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한 나라도 있고 저렇게 그렇죠. 한 나라도 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라는 선택 거예요. 가능한 네. 아이디어다. 네. 여기까지예요. 선택의 문제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저는 크게 왜 해야 되냐면 지금 앞으로 검경이 분리가 돼요. 경찰은 이제 수사만 할 거예요. 앞으로. 예, 예. 기소는 검찰만 할 겁니다. 네. 중요 얼마 사건 빼고는요. 그 큰 틀에서 그 큰 틀을 검찰 내에 적용해보자는 게 추미애 장관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싶고요. 또 아이디어를 지금 하게 된 거는 검찰권이 지금 기소권이 되게 남용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보고 있지만 뭐 조사도 안 하고 좀 기소해버리고 인사보복으로 기소해버리고 표창장 기소해버리고 인턴 기소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 기소해버리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두면 내부적으로도 막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낸 건데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은 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첫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상갓집 소동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막 들이받았어요. 네가 검사니? 예. 근데 이 소동 2가 벌어졌어요. 어떤 일인지 두루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검장 회의가 열렸어요. 이 지검장 회의는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불러서 전국에 있는 검사장이나 공공수사부장 그러니까 우리 총선 관련해서 어떤 선거 중립이라든지 엄정 대처 관련 회의를 하다가 신기하게 하여튼 네가 검사니 사건도 윤석열 총장이 오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리를 비웠을 때 소피 보러. 자리를 딴 거라고 비웠을 때 자리를 비웠을 때 광주지검장입니다. 문찬석이죠 이름이. 문찬석 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테 화를 또 낸 겁니다. 어떻게 검사가 검찰총장 그거 무시하고 그러냐고 또 아무 맥락도 없이.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은 네. 윤석열 총장하고 의견 대립이 상당히 심했던. 어떻게 의견 대립을 하느냐. 또 마찬가지예요. 지난번도 이제 심재철 이성윤하고 관계된 사람들한테 이 다른 사람들이 좀 윤석열 쪽의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이 없을 때 좀 쿠데타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항명석 발언이라 해야 되나요? 부적절한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요. 그 발언이 되면 모 기자가 그걸 꼭 써요. SBS 경향신문에 이런 사람들이 기자를 그대로 쓰고 그게 뭔가 큰일 난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네. 보면 기소를 도장을 찍어 놓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5개월 동안 190명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 2만 3천 쪽의 이 지수서가 나왔는데 무조건 여기는 뭐가 하나 있을 거라고 본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공소장을 보면 제가 너무 놀라운 게 이거 오늘 한번 처음으로 읽어드리는데요. 괜찮습니까? 피고인 손혜원은 조카 손장훈의 명의를 빌려 목포 구도심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쿠바의 숙소인 까사와 같은 방법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년 6월 15일 조카 손장훈과 구두로 명의신탁을 체결한 다음 이렇게 나와요. 네. 목포의 쿠바의 숙소인 까사 같은 걸 한다라고 하는 게 제가 그 다음에 계속 까사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쿠바를 간 게 7월 4일이에요. 음. 근데 이 사람 제가 이 큰일 집을 나네. 산 거는 6월이에요. 이게 소설인 거예요. 소설이야. 이건 소설이에요. 공소장은요. 이게 말이 돼, 이게? 이걸 우리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공소장 공개하고 연결이 되는데 공소장은 그 말 하나하나가 다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소장을 어떻게 쓰는 게 내가 너무 검사들 웃겨. 혹시 검사도 보고 있을라나? 응. 3,000명 중에 검사도 있을라나? 음. 공소장은요 범죄 사실 육하 원칙에 해서 아주 시간, 장소, 방법을 객관적으로 기재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제가 이렇게 마음이잖아요. 생각해 마음을 이 먹었다는 거야. 마음은 정말 범죄에 필요했을 때 쿠바의 숙소인 까사 언제 가셨다고요? 7월 3일. 제정신입니까? 그러면 이건 계약은 6월이고. 잘못된 공소장이잖아요. 6월 15일 날 지금 6월 얘기하는데 13일 날. 13일 날 계약을 6월 했는데 15일 예. 예, 저는 7월에 초에 가거든요. 그럼 잘못된 공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그 다음에 이거를 꾸며서 낼래니까 190명을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료가.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로 이걸 기소를 했고, 이 보안 자료라는 이런 창의적인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와. 저를 갖다가 기소를 도장을 찍고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소장 13명 청와대 인사들 공소했던 내용도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뭐 하나를 걸려라. 예. 뭐 하나 걸리겠지. 근데 저는 이게 박지훈 변호사라는 법조인이 저 같은 사람의 생각이 틀렸는지 검증 좀 해봐 네. 주세요. 법치국가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법치가 이상한 수단이 되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추미애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동안에 오래전에 자기 딸에게 9천만 원을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증여세를 줬냐 안 줬냐를 갖고 죽일 듯이 따지는데 내가 내 아들한테 유학비용으로 5천만 원을 줬는데 증여세를 아마 안 주고 슬쩍 줄 것 같아. 예를 들면 세상의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장성한 딸이 집 살라고 하는데 9천만 원을 보태줬다 해서 그래 너 이거 주니까 증여세는 몇 프로 이게 잘 되냐고 사회적 상식으로. 근데 손의원 건을 보면 딱 법리적으로 들어가서 뭘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형편이 어려운 조카들에게 사전 상속 분위기로 나 재산 좀 있으니까 너희들 이거 가서 먹고 살으라고 좀 해줬다 도와줬다 이거야. 저 중요했거든요. 그걸 법리로 물어 뜯는 게 말이 안 되는가? 되죠. 법리가 안 안 돼요, 연결이. 이게 이상한 법이야 이게.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법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뇌물이라든지 뭐 부정한 행위를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검찰 수사를 하라는 거, 우리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뭔가 거리가 있으면 검찰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흠집 제거할 내기 수도 위해서. 있고요. 네. 저 사람을 인사를 시킬 수도 있고 인사를 안 시킬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죄송하지만 큰일 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올릴 수도 있고 빼버리면 올릴 수도 있고 그 사람 언론에 흘려서 흠집 내는 이게 안 되는 용도로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고 이러냐. 공수처도 필요하고 검경수사 조정도 하고 하는 건데 모든 국민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자꾸 막는 건데 해야죠 당연히. 살아있는 권력이 잘못하고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고 잘못하는 게 내가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국민들이 하고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어서 수사를 하면 그러면 또 못해요 겁나서. 또 서슬퍼를 때는 들들 쫄면서 민주정권만 들어서면 저렇게 살아있는 권력인데 나오지도 않는 거를 일단 갖고 와가지고 이건 정치예요 수사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를 하는 그렇게 거예요. 언론에 흘려서 이상한 사람 잔뜩 만들어서 나중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결론 나도 이 사람 얼굴에 만시하게 된 그러니까 거는 그걸 노리는 거잖아요. 어쩌라는 거냐 하는 그러니까 거야. 이제 정말 기소를 이상해. 먼저 정해놓고 나서 이게 정치적으로도 예민하고 시끄러운 일이니까 기소를 하겠다. 너 잘 만났다. 이 정부에 뭔가 좀 연결이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해놓고는 뭐래도 걸리겠지 했는데 없으니까 나중에 별건까지 다 털어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없잖아요. 거야. 지금 그거예요. 응. 무조건 있을 것이다. 어. 고문하고 싶을 거야 아마 자기 그치. 마음대로. 옛날 조선시대는 그걸 고문했잖아요. 방송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고문 안 하지만 고문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죠. 뭔가 있을 거라는 확정 억지로 편향을 갖고 만들어내는 있는 거예요. 거지.
없으면 뭐라도 해야 된다. 유서 대필 사건 같은 거나 기소를 해야 돼. 나 거기에다 또 이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의 검찰 잣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걸리면 완전 무결한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완전 무결도 또 그게 뭐 병이라 그럴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 자, 근데 열은 여기까지 내고 냉정하게 열 두 가지 뭐 얘기는 내도 똑같고. 이 박변 통해서 꼭 듣고 예. 싶은데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옛날 얘기 잠깐 안 할 수가 없는데 노무현이라는 비주류 출신 대통령이 자기 의지와 막 이런 거 해서 대통령 된 다음에 검찰이 너무 부패했다. 그러니까 젊은 검사들은 의욕이 있으니까 정의로운 태도를 취하겠지 해서 그 반대들 측근들 문재인 비서실장이 그렇게 반대해도 다 검사들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 와, 완전 기득권의 기득권 입장으로 대통령을 맞아요. 공격하네. 이게 유명했던 검사와의 대화인데 2차 이제 똑같은 일이 이제 열립니다. 추미애 장관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네. 날짜가 언제고 어떻게 되는지 좀 쭉 설명해 주세요. 날짜가 제가 지금 예, 21일 날 하는 걸로 돼 있고 내일 모레인가? 윤석열 총장은 안 나온다고. 안 나오는 게 원래 관례죠. 그렇죠. 총장이 없고 법무부 장관이 소집하면 아니, 되니까. 관례라기보다는 강금실 장관 이후에 처음이에요. 강금실 장관 때 그때 뭐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상당히 오래됐죠. 십몇 년 지나서 했기 때문에 뭐 관례가 축적이 됐다기는 보기는 어렵고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건데 벌써 내부에서는 이런 거 왜 하느냐. 특히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는 거, 또 공소장 비공개 이런 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녹록하진 않아요. 다만 그러면 검사들이 참석을 안 해버릴 수가 있겠네요.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검사장이니까 검사장도 몇 명 안 되고 몰라 문찬성은 또 안 올라나 그때 소리 지르고 했으니까 그거 가서 또 해보지 또. 자기들도 미래가 있는데 설마 그렇게 그 솔직히 그 사람들 진급도 관련되면 또 와요. 계속. 그렇죠. 그래요. 아시잖아요. 예. 그렇지. 우리 검찰 알바 보면서 많이 봤잖아. 그래서 오긴 오는데 말 잘 듣는 공무원들. 문제는 저는 그때 검사와의 대화도 그렇고 또 그때 참여정부 시절 때 검찰 개혁을 아마 저는 생각에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비서실장, 뭐 민정수석이겠죠. 그 개혁을 검찰이 하면 되겠구나, 될 거야. 우리가 이제 더 안 괴롭히니까 정권의 신여가 아니니까. 근데 검찰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검찰은 검찰이 최고인 거야. 검찰이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걸 배웠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예. 그거를 돌아서 10년 만에 새롭게 문재인 대통령 그걸 바로 옆에서 다 봤거든요. 검사회 다 대화. 봤지. 그럼. 그죠? 노무현 대통령 그런 그것 때문에 부분. 대통령 하신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예. 저는 좀 더 강하게 하면 좋을 건데 그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분의 성격이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하는 거지.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 70년 만에. 그렇지. 정말 어려운 게 통과됐고 이번에 추미애 장관 검사장 회의도 지난번보다는 훨씬 나은 어떤 모습.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저는 예상은 못하겠지만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그 이게 개혁하는 어떤 중간 단계별로 된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저는 좀 기대 또 바람, 희망 섞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소집한 검사장 회의 21일 날 열리는데 그 전개가 어떻게 되고 어떤 발언이 오가는지에 대해서 좀 잘 구미적인 관심을 네, 가졌으면 근데 또 좋겠습니다. 이거를 갖고요. 네. 혹시나 제 예언입니다. 또 안에 뭐 네 분 일났던 거를 또 SBS 경향 뭐 몇 명 있어요 쓰는 사람들 또 그 기사를 올린다 그러면 또 그걸 조작하는 책인 거예요. 아니 뭐 할 수 없죠. 검사장 중에 한 사람이 장관을 들이받았다 뭐다 시끄러워지다 하더라도 들이받은 다음에 출마하고 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이 검사장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가 좀 상세히 정말 보도가 돼서 맞습니다. 실상을 좀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사람마다 검찰에 대한 판단이 다를 텐데 저는 검찰이 악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익에 네, 충실해서 저는 그래 봅니다. 일찍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온 사람들이어서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천차만별이 되는 존재지 그냥 마음속에 뭐 친념이 있고 꼭 이렇게 이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건 확실하면 제가 친구들 검사들이 꽤 있는데 예. 저 지난주에도 한번 검찰청에 갔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기 어려워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확실한 거는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권력, 엄청난 권력들을 쉽게 놓고 싶지는 않은 게 저는 당연한 속성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봐줘야 되지. 언론 얘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봐야 되는데
언론은 지금 검찰은 이렇게 해서 총선에 이기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총선에 이겨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거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검찰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좀 봐줘야 되는데 그게 아쉽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박지훈 변호사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개혁 입법들 네.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 당연히 그렇죠. 현 정부를 공격을 해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대패시키면 원안으로 되돌아올 수 다시 있다라는 법안 발의해서 꿈을 갖고 있다. 그걸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뭐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마무리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이건 뭐 보통 일은 아니고 선거 내내 이 얘기가 이제 야권에 의해서 떠들어질 겁니다. 뭐냐면 청와대에 있는 근무하는 13인을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그게 기소장, 공소장이죠. 그 내용에 의하면 울산 선거에 대통령이 개입한 듯한 내용이 막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경쟁하는 야권에서는 완전 호재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박지훈 변호사의 좀 식견을 좀 얘기해 주시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타이밍상은 공소장 비공개를 했잖아요. 했는데 공개가 돼버렸어요. 네, 네. 타이밍상으로는 뭐 어떤 뭐 전략적 부분이 추미애 장관 있었을 수도 있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잠깐. 원칙적인 제 생각에는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들이 일부러 요걸 거론을 좀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거 쭉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선거 직전에 빵 하려고. 그렇죠. 예. 공개가 됐고 사실은 공소장은 주장문이에요. 판결문이 아닌데 국민들은 공소장을 판결문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무죄 추정이 유죄 추정입니다. 그게 조금 추미애 장관 아마 두려웠었고 원칙적으로 봤을 때도 공개할 필요가 없어. 법적으로 보면 관행적으로 했다는 거하고 따져보면 개인의 형사 절차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소장의 취지를 쉽게 얘기를 네. 하면 대통령의 명이라기보다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 선거기획을 그 했다는 보좌진 거예요. 13명이 모의를 해서 이런 짓하고 이런 짓하고 했다. 대통령 친구 네. 울산시장 만드느라고 만들려고. 뒤에서 조정했다. 네, 그거를 공소장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것대로라면 명백히 지금 여기 보이잖아요. 위반이죠. 소설. 쿠바 속서인 카사와 같은 거 이거 다 이런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조사했던 거 내용 다 불러 조사도 못했어요. 그걸 갖고 이제 진실인 양 여론조사도 지금 몇 개 보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그 발췌해서 정도는요, 했더라고요. 우리 갑 선생님, 그 정도 갖고 선거 때까지 끌고 가다 빵 터트릴 게 뭐 있어요? 이게 터트린 거고, 그 다음에 기소했으면 이제 재판 가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보기엔 별 볼 일 없이 끝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준비할 거는 뭐냐면, 이제 시간이 D- 이제 30일, 20일, 15일, 12일 하면서 그 안에 이들이 준비하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다 같이 준비를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건 저는 아무것도 살아서 마지막까지 가는 건 없을 거라고 봐요. 이제 나오는 거죠, 앞으로. 그리고 어차피 기소해봤자 기소하면 이제부터 재판 들어가는 거지 지금 거기서 알릴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유난스럽게 터뜨릴 것도 없어요. 네. 그 언론들이 같이 작당을 해봤자 여기서 더 나갈 것도 없어요. 이제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임팩트 있는 게 가느냐. 사람이 멀쩡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야말로 코로나19를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도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중립이고 뭐고 이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네. 끝없이 계속 바퀴를 돌려야만 우리가 앞으로 가는 거고 서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들이 어떻게 하고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네. 트럼프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정적은 계속 공격거리를 만들어내는 거고 맞아요. 그걸 대응하면서 우리는 또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육을 늘리고 준비 많이 해놓은 사람이 마지막 가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많은 오늘 여기 보니까 너무 재밌네. 여기 이 댓글들 보니까 너무 재밌네. 오늘 댓글에 예. 보류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이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흉악한 글들이 있는 거예요. 아, 제가 다 봤어요. PD들에게 얘기하는데 그냥 두세요. 뭐 주는 쌍욕이 거 나오더라도. 아니야. 그게 손장군은 왜 손장군입니까? 이게 똑같은 말들을 손장군은 또 누가 더 저 이렇게 싸웠다고 손범아, 언론들하고. 손장군. 예.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계를 돌리는 것 같아요. 똑같은 댓글들이 반복이 되는 거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이제 반복적 아픈 말 하는 거는 들을 수가 있어. 근데 반복은 이런 거는 없애가면서 해야 돼. 길게 많이 했다.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죠. 네.
이제 수다 하니까 좋다고 그러는데 수다 오늘 얘기하고 상관없는 수다 좀 하나 마무리 얘기 중에 하나 할게요. 제가 은수미 의원하고 개인적인 연고가 없어요. 그냥 옛날부터 이름과 활동과 존재를 알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성남시장직까지 날아갈 이제 최종심이 남았지만 이걸 보면서 은수미 의원 건을 정말 그 반면교사로 삼고 민주당의 리더들, 국회의원 후보들은 정말 진심으로 여겨라. 자, 은수미 의원이 설마 그런 줄 알고 조폭에 몸을 담았던 사람의 헌신적인 자원봉사를 받았겠습니까? 뭔지 몰랐죠. 이 사람은 나를 지원해주는 지지자니까. 하다 보니 기간이 1년이나 길어졌고 톨게이트 요금도 그 사람이 제가 내겠어요 라고 내는 거를 열혈 지지자의 눈물겨운 헌신이니까 받아줬다가 이걸 법리로 나중에 뒤지고 나오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로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민주당에 대해서 선의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지만 별 모습이 다 있기 때문에 냉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마치기 전에 이거 하나 합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저예요? 네, 이거 하나 해야 될 것 해주세요. 같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OX입니다.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직감적으로. 네. 대형 정치인 유튜버 손혜원, 김어준을 꿈꾼다. 하나, 둘, 아유, 그러지 셋. 말아. 이거 뭐 김어준을 꿈꿀 자, 게 없어가지고. 이동영을 꿈꾼다. 하나, 둘. 아유, 아니에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저는 저예요. 네. 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음. 창당한다면요, 정해놓은 당색, 당명이 있다. 하나, 이거는 OX 아니다. 예. 손해원 당을 만들면. 뭡니까? 아, 손해원당은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창당을 한다면 시민단체들이 제가 이름하고 로고하고는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그거 와 좀 오지. 아, 그 이거 사람들한테까지 그건 제가 이것이 옳다 아니다 이렇게 가십시오라는 이런 방향은 제가 드릴 수 주황색은 없어요. 아니다, 그죠? 아니요, 아니고 세계는 이게 상대방을 다 봐야 되고 근데 제가 그 만약에 누군가가 진보 진영에서 뭔가 하신다면 그거는 제가 결정하시기 전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와. 그 정청래 의원이 약간 재미로 자기 이제 지지자들하고 청래당 하면서 다녔잖아요. 전 굉장히 재밌게 이제 그걸 받아들였는데 회원당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 게 해온다. 정치는 안 하겠다고 그러지만 저는 손혜원 의원의 일생의 모든 것 중에 이거 하나만은 정말 사라져가는 지방 구도심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면서 몸을 던져서 그걸 아름답게 만드냐. 나를 갈아서 네, 제가 그러면 나가서 희생할 겁니다. 그거 하는 회원당을 하면 나는 네. 내 사제를 털어서라도 부총재 시켜줘 하고 따라다닐 생각이 있어요. 얼마나 멋진 일이야. 아니 제가 그만두고 나가면 도시재생하여서 대한민국 살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저한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겁니다. 네. 야, 진짜 시간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마무리하기 싫다. 그렇죠? 왜 그러세요, 진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박준 변호사, 손혜원 의원 함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 주위에 김갑수의 최고수다 빨리 10만 만들어주세요. 10만을 지금 10,000명 남았어요. 구독, 좀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 주위의 권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Yeah.